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 운용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의 강다은입니다. 혁신성장 코리아 이 시간에는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하게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직접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AI 기반 종합 신약 개발 기업 팜캐드 우상욱 대표를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우선 이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이 혁신 중의 혁신의 대표 주자죠. 팜캐드라는 기업이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이 기업 소개와 함께 기업명에 담긴 의미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저는 이제 분자 동력화, 그다음에 양자화 또 이런 걸 바탕으로 혈액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 2019년 3월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저희 기업 나이가 1년이 채 안 되는 0.9년밖에 되지는 않지만 현재 해외 과학자 포함해서 연구진 스텝 모두 26분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기본적 컨셉으로는 AI 베이스와 그다음에 물리, 화학 베이스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팜캐드의 의미는 그 팜은 제약을 의미하는 파마스티칼에서 팜이 나오고 그다음에 캐드는 컴퓨터 설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합성어고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합성어라고 생각하면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팜캐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플랫폼이죠. 이 파뮬레이터를 먼저 조금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름이 조금 생소해요. 네. 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파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AI의 딥러닝 알고리즘, 그 다음에 물리화학 베이스인 분자 동력화, 그 다음에 양자화, 그 다음에 통계 역학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시어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일종의 컴퓨테이셔널 플랫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 비용을 확 줄여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 신약 개발만 해도 몇 년, 몇십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파뮬레이터에 대체 얼마나 많은 후보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파뮬레이터에는 16만 개의 단백질 구조 정보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약물 타겟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막 단백질 한 8천 종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을 한다는 것은 약물과 그 약물의 타깃이 되는 단백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아쉽게도 이 단백질 구조가 모두 밝혀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엑스레이나 NMR 그리고 크라이오 이행 같은 방법을 써서 단백질 구조를 밝히려고 지금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통 이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만으로도 단백질 3차 구조를 한 분 단위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백질 구조 정보 외에도 이제 약물 후보 한 10만 가지 종류가 저희 파뮬레이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 종류에 대해서는 모두 양자 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 약물 특성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단백질 구조 정보와 약물 정보로부터 단백질과 약물 후보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팜캐드라는 기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AI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예견의 또 선두 주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고 또 불필요한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약물 하나가 환자까지 가는 데는 보통 이제 약물 후보 물질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상 실험, 그 다음에 나가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승인 받은 후에 제조 공정까지 가는 이 기간이 평균 10에서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2019년 NCBI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10에서 15년이라는 막대한 시간과 그리고
비용은 1 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1조 2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성공하는 그 비율이 6.2% 정도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신약 개발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개발 성공률이 6%밖에 네. 안 된다는 거는 참 그러니까 성공률이 낮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낮은 더 것 낮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점들이 또 달라지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약 개발 전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후보 물질을 찾고 비임상 단계, 그다음에 임상 단계, 그다음에 뒤에 말하는 이제 승인부터 이렇게 쭉 가겠지만 특히 저희 AI 베이스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신약 개발 전 과정 중에서 앞부분에 후보 물질을 찾고 그다음에 비임상까지 가는 이 단계를 실질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네. 신약 개발 하나만으로도 15년이 걸리는데 네, 네. 1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이 팜캐드를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신 거잖아요. 아이, 그 비결이 있다면 아,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 이게 컴퓨터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임상부터 거기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그 앞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컴퓨터 설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또 좋은 기업과 파트너를 맺어서 또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컴퓨터 베이스를 책임을 지고 또 다른 분은 그 생화학이나 그 약학 부분 실제 셀 뭐 실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대학과도 지금 공동 협업을 네. 맺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그쪽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또 CES에도 참가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현지 반응이 또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가요? 사실 정말 반응이 되게 뜨거워서 저희들조차도 놀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뮬레이터 버전 1을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파뮬레이터 버전 1 런칭을 좀 큰 무대에서 해보자고 해서 지난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0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CES 2020의 그 어떤 철학이 AI in Everyday Life라고 해서 일상생활의 AI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서 대회를 했는데 저희 그 우리 파뮬레이터의 개념과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희 그 부스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P&G, 마이엘 같은 굉장히 큰 기업들이 저희 부스를 찾아와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 AI 베이스의 신약 개발이 정말 새로운 트렌드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CES가 정말 세계적인 무대인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는 거는 참 투자도 잘 받고 유망한 기업이고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한번 시원하게 네.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 팜캐드의 매력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네, 사실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해서 이제 좋은 결과들을 내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 빅데이터는 특별히 이 단백질이라든가 약물과 같이 어떤 생명 현상과 관련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자체에 많은 노하우와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AI 기술을 접목하고 그다음에 AI 기술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왔었던 물리나 화학의 그런 개념들까지 접목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게 저희 팜캐드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력 하나 딱 꼽아주셨고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저희가 그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스펙트럼이 IT 기술도 있지만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과 자연과학의 총집합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집합체 리더로서 이 팜캐드라는 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건데 사실 이 업계에서는 이미 또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신 거잖아요. 혼자서 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일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또 쟁쟁한 후발주자들이 나서줘야지 또 네, 힘이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AI로 에볼라 바이러스 신약을 개발한 아톰와이즈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신약 후보 물질부터 검증까지 46일 만에 마쳤다고 하는 미국 그 벤처 회사인 인실리코 메디신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영국 회사인데 AI로 강박증에 관한 그 치료제를 만들어서 실제 임상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엑센시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물리화학 베이스에 기반을 두고 신약 개발을 도와주는 슈레딩거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또 저희처럼 이제 단백질 아미노 시퀀스만으로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거는 구글의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뭐 해외에 네. AI로 인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한 신약 개발을 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요즘 또 우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신종 코로나 네, 바이러스잖아요. 맞습니다. 신약 개발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어떤가요? 네, 그 분야는 사실 지금 당장 여기 오는데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사실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정말 제가 이 신약 개발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바이러스 치료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바이러스의 RNA가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 그 약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제가 예전부터 배워왔던 지식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제 쓰지 않았던 이런 AI의 기술을 접목을 해서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RNA가 DNA에서 추출을 하는 거죠, 특정.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DNA에서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가는 과정인데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NA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니까 RNA가 굉장히 돌연변이가 심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자체를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존 방식으로는 치료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컴퓨터 파워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RNA 돌연변이 예측을 실질적으로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이런 항바이러스 치료제 하나의 어떤 좋은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는 조금 대표님 경영과 관련된 얘기를 네네.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만 해도 교수님이 창업을 한다. 네. 주변에서 많이 우려도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네. 어땠나요? 네, 사실 교수로서는 후학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연구에서 좋은 논문 쓰는 게 이제 본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약 개발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봉헌을 한다는 입장에서 사실 주변으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럼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 같은 건 없었나요? 네.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저희가 1년이 채 안 됐고 그래서 아직 특별히 뭐 위기 상황은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 팜캐드의 기술력을 좀 높이 평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잠재력도 많이 좋게 봐주셔서 초반에 이제 그 펀딩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구인 광고를 해외 사이트에 냈었는데 굉장히 좋은 경력을 가지신 해외 과학자들이 정말 많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바탕으로 지금 회사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굳이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그 AI 전문가를 뽑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AI도 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바로 저희 팜캐드로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대표님만의 뭔가 경영 철학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직한 바이오 기업이 되자. 그리고 둘째는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약을 만들므로써 인류에 조금이라도 공헌하는 바이오 기업이 되자. 이 두 가지가 경영 철학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경영 철학에 따라서 사실 기업 자체도 잘 따라와주면서 탄탄대로를 걸었잖아요. 처음부터 투자도 많이 받고 앞으로 또 미래가 기대되는 탄탄한 비전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팜캐들이 이끄는 핵심 동력이 있다면 뭐로 꼽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람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구성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같이 물리학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 약학, 그다음에 생화학, 그다음에 AI 전문가, 그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또 국제 변호사, 바이오 변리사, 그다음에 해외 언론 출신의 비즈니스 담당하시는 분, 그다음에 재무 전문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서로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팜캐드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드맵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 2020 그 CES를 통해서 파뮬레이터 버전 1.0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추가적인 기능을 넣어서 파뮬레이터 버전 2.0, 그다음에 파뮬레이터 3.0 이렇게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파뮬레이터를 통해서 실제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타겟이 그 와파린 대치제로 혈액 항응고제를 실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이제 치료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말 제 주변에서도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약물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서 올해 또 목표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올해 당장 목표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단백질 예측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번 4월부터 캐스프 14이라고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단백질 예측하는 일종의 그 세계적인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파뮬레이터도 여기에 이제 첫 도전장을 내고 이번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2년마다 열리는데 바로 지난 캐스프 13에서는 그 전설적인 그 알파폴드가 나와서 AI로 이 분야의 혁명을 한번 일으켰고요. 저희도 바로 그래서 이 분야에 이번에 도전장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단백질 예측대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저희 팜캐드 기술력을 좀 알리는 게 제 목표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양의 연구를 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캐스프 14처럼 대회 날짜가 이렇게 딱 정해지면 사실 거의 고3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 나이에 고3 생활은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빨리 대회가 끝나서 제 나이에 맞는 생활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 혁신성장 코리아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성장이란 무엇일지 말씀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혁신이란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각 분야마다 완전히 기술이 모두 딱 막혀서 더 이상 진보가 안 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들이 같이 만나서 융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아주 새로운 혁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 혁신을 성장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마다 굉장히 그 높은 장벽들이 있는데 이런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좀 더 중요한 것은 오픈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한 혁신 성장의 첫 원동력이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뛰어난 인재들의 융합이라고 보면 네. 될까요? 네, 오픈 마인드를 오픈 마인드를 가진
인재들의 융합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뭐 혁신 성장이란 융합도 있지만 이 인재와 기업 간의 융합뿐만 아니라 뭐 정책 당국의 지원이나 뭐 이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 2월 4일 날 이제 그 제약회사와 그다음에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을 모시고 저희 파뮬레이터 버전 1을 국내에서 또 런칭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 발표에서 참가자 한 분이 저희 팜캐드의 이 신약 개발은 약간 국책 개발 수준이라는 정말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실제 제가 요새 이제 뉴스나 이제 그 TV를 보면 저희 정부에서도 지금 4차 산업의 핵심인 AI 기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AI 기술을 또 가지고 신약 개발에 이용하는 그 분야에도 실제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좋은 기운들이 저희 회사에도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죠. 정부에서도 AI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산업들에게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 모든 기술의 배후에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서 이런 AI 인재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저 이렇게 일선 현장에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AI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의 풀이 이렇게 우리 국가에 있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뭔가 이 분야의 후배들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힘내라고. 네, 이제 지금 2020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혁명이 사실 저희가 커피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자연과학이나 AI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그런 과학적 혁명의 첫 시발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힘내시고 이쪽 분야로 많이 오셔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상욱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후학들의 참여를 바라면서 제가 또 느낀 점이 아까 뭐 우리 기업의 발전을 희망한다, 많은 역량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도 올해 또 가진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캐스프 14에서 좀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뮬레이터라고 하는 컴퓨터 플랫폼을 만들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떤 저희가 만드는 약물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에 나와주기를 바라고요. 진짜 바람은 그런 저희의 그 피와 땀이 들어간 그런 그 약물들이 실질적으로 그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가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늘 바람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한 몸 다 바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좋은 소식들과 함께 또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소식과 함께 저희 방송에서도 다시금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한국 경제를 묵묵히 이끌어가는 훌륭한 혁신 기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